이제 앞에 보시면은 지금 넘어가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85년에 나왔던 그 내용을 토대를 둔 책이고, 다른 하나가 2017년에 나왔던 그 넘어 개정판인데요. 개정판을 보면은 이게 한 600여 페이지 이상 되는 상당한 그 쪽수를 가지고 내놓으셨어요. 개정판 작업을 하게 된 구체적인 어떤 배경들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지만원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2000년 이후부터 계속 5.18을 폐매하고 왜곡시키고 그런 활동이 계속 하다가 2010년 이후에 아주 그 활동이 대대적으로 증폭됐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대로 자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또 초판에 관여하셨던 그런 분들, 또 집필하셨던 이재희 선배님, 또 이렇게 등등등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 작업을 다시 좀 하자. 이 잘못된 부분도 좀 수정을 하고 더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내용들도 담아서 더 정확한 진상을 밝혀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 이게 된 것이고. 네. 그러니까 2013년도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케이블 TV에서 5.18에 북한군 특수군들이 내려가지고 일으킨 폭동이다. 이런 식으로 좀 너무나 생뚱맞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주장을 펼쳤단 말이죠. 아까 지만원 씨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사람이 2014년도 6월 달에 집중적으로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이 넘어 책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5.18이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북한군이 내려와서 일으킨 폭동이었는데 이것이 민주화운동으로 잘못 알려졌다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그래서 그 연원을 어떻게 해서 이 민주화운동으로 국민들 뇌리에 이렇게 박히게 됐지 하고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뿌리에가 이 넘어 이 책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책은 사실도 아니고 유언비어를 집대성해서 써놓은 책일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준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쓴 책이 분명하다. 좀 터무니없는 주장이기는 하지만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상황을 침묵한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써가지고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읽히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 민주화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하자 해가지고 쓰게 됐던 겁니다. 5.18의 의미를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집스럽게 광주 사태라고 부르죠. 또 이제 5.18의 적극적인 의미, 특히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기층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들은 또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요. 또 정부의 공식 명칭은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두 분께서는 5.18을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명칭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 의미나 또 성격 가치도 그 명칭이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5.18 항쟁을 5.18 폭동, 또 광주 사태, 또 5.18 민주의거, 또 5.18 민중항쟁, 또 혹은 또 5.18 민주항쟁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1990년대 이후부터 국가 주도로 정착된 이름이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이에요.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여기서 광주라고 하는 지명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꼭 광주가 아니어도 1980년에 5월 달에 그런 항쟁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광주는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것이 항쟁이냐 혹은 운동이냐 이렇게 본다면 저는 5.18 항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주체를 뭘로 볼 거냐. 주체는 이 지역에서 살았던 그야말로
모든 계층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5.18 민중항쟁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진상을 알게 되고 공감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5.18 민주화 운동으로 부르다가 그리고 진정하게 다 공감이 되면 그때 5.18 민중항쟁 이렇게 이름이 바꿔져서 불러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쟁이라고 하면은 그 주체가 이미 드러나 있죠. 시민들이나 그 국민들 혹은 민중들이 저항해서 싸웠다, 라는 항거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미 그 항쟁이라는 말 속에 주체가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개념으로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사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진 것, 이런 것으로만 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면 더 거시적인 흐름에서 이 정치적인 변화들을 포착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하고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변화에다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를 했을 때 그 흐름 속에서 5.18이 갖는 의미는 민주화 운동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조명하는 것 같고, 근데 당사자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은 항쟁이 분명한 거죠. 그 직접 싸웠던 그런 사람들인 그 뭐 민주화이건 무엇이건 간에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일단은 분노하고 처절하게 이렇게 투쟁을 했던 이런 기억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특히 그 국가기구로서 이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40년 전의 사건을 다시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지금 현재 이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을 조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제가 또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1988년도에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5.18의 진상이 일부가 국민들에게 텔레비 화면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을 재판을 했었죠. 이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시 5.18의 성격이 좀 더 구체화가 되었었던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거의 다 5.18의 진실이 드러난 줄 알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진행되는 양상을 보니까 뿌리부터 뒤흔드는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일이 자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두 차례에 걸친 국가적인 노력이 진상조사라는, 진상규명이라는 목표하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미흡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 미흡했다는 건 뭐냐면은 광주 시민이 당한 피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 이런 정도만 사실상 거의 언급을 하고 지나가다시피 훨씬 더 많은 내용이 규명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덮어두고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남아있는 문제가 이 광주 시민들이 얼만큼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주로 왜곡이 그 부분에 집중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더라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냈던 겁니다.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다가는 그런 내용들을 썼던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역사적인 과제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